스카이 진학교육연구소장 장승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고려대 계열 적합 전형 오후 인문계열, 사회계열 OT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면접이 50%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열상 또는 성향상 인문계에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구술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1월 1일 날 발표가 되고요. 재시문과 면접 수업이 저희가 11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4회 내지 8회로 온라인 현장 강의나 또는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화상 강의로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 주시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수능 전이라 수능 대비도 해야 되고 구술 면접 대비도 해야 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또 수능 최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능 전에 시험을 본다는 얘기고, 자신이 수능에 자신이 없었을 땐 굉장히 좋은 전형이 바로 계열 적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계열 적합 전형에 여러 선생님들, 전문 분야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이렇게 준비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똑같이 이제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죠. 그 피드백이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저희가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피드백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면접 기출과 또 모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할 것이고요. 1대1 실전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첨삭형으로 피드백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계열 적합 전형에 이제 사회 인문계열 전형은요,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면접이 50%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바로 면접이 합격의 중요 당락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현장 강의와 또 화상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시간이 촉박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춤식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인문학이라든지 이렇게 뭐 영어 영문학과라든지 또 사회학과 이런 분야들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계열 적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청률 1단계가 서류 100%고요. 이 서류 100%인데 여기서 5배수를 뽑습니다. 근데 2단계에서는 이 서류 100% 플러스 면접이 50%이기 때문에 5배수에서 그만큼 많이 탈락을 한다는 거죠. 즉 면접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학생들을 탈락하기 때문에 이 면접이 굉장히 구술 면접이 큰 포인트를 차지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재시문과 면접을 보면 이제 준비 시간 21분이고 면접 시간은 7분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시간 동안 충분히 지문을 받자마자 순발력 있게 지문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면접관 앞에서 정확한, 명확한 의사소통 단어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평가 척도가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부적격, 이렇게 6단계로 척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반영 비율로 보면 분석력과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면접 태도, 이 중에서 이제 종합적 사고력이 40%이기 때문에 지문과 지문 사이에 있는 부분을 내가 논리적으로 엮어서 같이 발표를 하는 이런 해결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단계 이제 사회 계열은요, 11월 9일 토요일 1시 20분까지 입실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최종 발표는 11월 26일 5시에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24학년도 인문계열, 사회계열 오후 기출문제를 볼 텐데요. 먼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은 통합사회와 사회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시고 안 까먹게 되시는데, 통합사회라는 부분, 즉 자기가 이제 문과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과목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용어에서는 민주주의, 또 불평등, 정의가 무엇인지, 자료 수집 방법, 대표성과 표본 추출 방법, 또 연구 설계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핵심 개념 및 용어로 출제하였습니다. 자, 이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나의 표가 재심은 가의 핵심 주장을 지지하는지, 그러니까 가가 나의 표가 요 가의 주장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이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셔서 우선적으로 나가 가를 주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는 거니까 나를 먼저 보셔야겠죠. 재심은 나에서는 다음 표는 석유 생산 여부와 정치 체제의 유행에 따른 세계 180개국의 분포를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산유국은 14개입니다. 비산유국은 120개. 뭔가 숫자가 되게 크죠. 134개 중에서 비산유국이 120개고요. 산유국이 14개. 그 다음에 권위주의 국가, 여기서 말하는 권위주의 국가라는 표현은 뭐 예를 들자면 독재 정치,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전체 46개의 독재 정치 국가 중에서 30개가 비산유국이고 16개가 산유국이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산유국이 많고 요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런 기호를 써서 뭔가를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0개, 비산유국이 150개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다음에 180에 이렇게. 자, 그럼 권위주의적 국가 중에서 산유국이 많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중에서 46개 중에서 16개국이라는 얘기는 약 30%를 차지한다는 얘기고, 134개 중에서 14개라는 얘기는 약 10%가 못 되는 숫자가 산유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비산유국의 비율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권위주의적 국가에서는 산유국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많다. 물론 비산유국의 비율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나 지문입니다. 그러면 가 지문을 한번 보셔야겠죠. 유럽, 아랍 산유국 국민에게 석유는 축복일까? 아랍 산유국 대부분에서는 국민의 납세 의무가 없어서 축복일 수 있다. 하지만 천연자원 수입으로 국가 운영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정치 권력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다. 핵심 내용이 이것이 되겠죠. 정치 권력이 산유국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바로 정치 권력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이랬을 때 장점과 단점이 나타날 수 있겠죠. 정부가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는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아랍 산유국에서는 대개 GDP 대비 국방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자원을 지키고 국가의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서이다. 즉 어떤 외적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국방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국민의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서. 즉 불만을 억압한다는 얘기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니까. 강력한 군대를 두는 것이 채찍이라면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근 역할을 한다. 막대한 양의 지원금과 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충성심을 사고, 예를 들어 A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14개월간의 무료 급식권과 현금 3,6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B 국가는 치과 및 약값 일부를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지문을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이렇게 이제 답을 보시면 1번에 관련된 답은요. 석유자원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에서는 주장을 한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 비율은 50% 미만이지만 비산유국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 비율은 80%이다. 비산유국에 비해 산유국에서의 민주주의 비율이 훨씬 낮다. 이는 석유 생산과 민주주의가 서로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나의 표는 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라는 지문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정적 상관관계 이걸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문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다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그러니까 다의 관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다. 인도의 경면왕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코끼리는 동물을 가르쳐 주기 위해, 코끼리라는 동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들을 궁중으로 불러 모았고, 왕은 신하를 시켜 코끼리를 끌고 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코끼리를 다 만져보고 나자 경면왕이 물었다.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느냐? 그러자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예, 알았나이다. 그럼 어디 한 사람씩 말해봐라.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져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 부분 만져봤기 때문에 각각의 대답이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만져본 부위만을 가지고 코끼리 전체 모습을 다 본 것처럼 말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통합사회에서 통합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 통합적 관점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의 대답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라. 테슬라가 오늘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된 배경에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머스크의 몰입이 크게 작용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이런 몰입 때문에 세계의 1위 전기차 업체가 됐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아마존, 우버 등 초고속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룡 기업들의 공통점은 대담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집요하고 지독하게 일에 몰두한 리더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리더에 의해서 이끌어갔다. 머스크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트래비스 갤러리 우버 창업자, 이런 모두가 일에 미쳐서 자기 삶을 바친 일 중독자들이었다. 따라서 성공한 기업의 비결은 강박적으로 일에 몰두한 리더들에 있다. 지금 다글과 라글이 좀 시각이 차이가 있죠. 다글에서는 리더에 의해서 우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라글에 의해서는 그런 리더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한쪽을 우매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한쪽을 끌고 감으로 인해서 더 고속 승진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시문 다에서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만져본 부분이 코끼리 전체 모습을 추론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 자, 어떤 문제점입니까? 우매함이죠. 바로 일부분을 보고서 그 전체를 표현하게 되는 부분들이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일부 성공한 기업의 사례만을 조사해서 공통적인 강박적으로 일에 몰두한 리더를 기업 성공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례를 조사가 필요하다. 표본조사 오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공한 기업만 내세웠기 때문에 그 성공한 기업보다도 더 후퇴한 기업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은 사례 조사가 필요하다. 실패한 기업에도 강박적으로 일에 몰두한 리더들이 존재했을 수 있는데 그 실패한 원인이 리더들 때문이다 라는 부분은 서술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따라서 실패한 기업 사례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요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문제 3번인데, 문제 3번은 이렇게 제시문 사의 결과,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결과를 활용해서 제시문 마와 바의 견해를 각각 뒷받침하시오. 그래서 마와 바의 견해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이제 4부터 보겠습니다. 이 제시문 4에서는 지금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라고, 그렇다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아니다 보다도 그렇다라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삶의 만족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적 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 아니다, 둘 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분석을 해봤고요. 그럼 마와 바가 사의 내용이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서는 누군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노동을 통해 어떤 재화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재화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재산이 적법한 과정을 통해 취득된다면 그 결과가 비록 현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정의를 침해하면 삶의 만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자. 다음에 바에서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한다.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나 가정환경, 이런 불평등과 타고난 재능에서 오는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재능에서 오는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분배의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아니면 성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잘한다든지, 이러한 재능에 대해서 분배를 할 때 어드밴테이지를 주게 된다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분배를 계속해서 못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평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100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과 10의 재능밖에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자유 경쟁을 하면 대부분 100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이길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천부적 재능도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천부적 재능을 한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 재능이 산출하는 이익을 구성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시간이라든지 또는 사회문화 시간 또는 생활과 윤리 시간에 많이 봤을 법한 지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시 답안 또는 정답인데, 자료사를 아까 우리 분석했습니다. 마의 주장을 뒷받침할 때는 자, 제시문 마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정의를 중요시하는 이 마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나타난 불평등은 정당하면 이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다음 제시문 4에선 사의 결과 중 절차적 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마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에서는 분배적 정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사 제시문과 마 제시문을 합쳐버렸습니다. 분석을 같이 해버렸습니다. 다음 자료 4를 통해서 이제 바는 분배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에서는 능력과 환경,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분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천부적 재능도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적 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바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에서는 절차적 정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바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구술 면접 시간에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7분 동안 스피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본인이 정리를 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 쓰는 건 쉬운데 글로 쓴 부분을 자신이 논리적으로 면접관, 대면 대 대면의 그 시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이런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전 구술 면접 수업을 진행을 여러 번을 하셔야 그 떨림이 덜해지게 되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논리적 생각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피드백과 또 고쳐야 될 점,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논리적인 단어, 어떤 식의 핵심 단어를 이 부분에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고려대 계열 적합전형 인문계 사회계열 오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